안녕하십니까. 네거티브 정치 캠페인 연구원장 박용상입니다. 오늘은 선거를 판가름하는 3대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거를 판가름하는 3대 요소는 출마를 결정하기 전에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분석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면밀히 분석해보고 출마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전문가들은 선거를 판가름하는 3대 요소로 판세, 인물, 이슈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라 추세, 인물, 조직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하나를 빼고 정책을 넣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나누든 분류 방법은 달라도 내용은 같은 내용이므로 판세, 인물, 이슈로 구분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판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세는 추세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판세와 추세가 합한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추세는 어떤 상황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주도하는 힘이고 판세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 각 요소들이 어느 후보에 유리하게 되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세는 선거구의 외적 판세와 선거구의 내적 판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 외적 판세란 선거구 외부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하고 선거구 내적 판세는 선거구 내부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합니다. 선거구 외적 판세로는 여당인가 야당인가의 여부, 대통령의 지지도 상태,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국민 경제 상태, 사회적 문제점 등을 둘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야당보다는 힘이 있는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대통령이 이 일을 잘해서 지지도가 높거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민 경제 상황이 좋으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반면 선거구 내 정부 시책으로 원자력 발전소나 쓰레기 소각장, 공원 묘지 등이 건립된다면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여당 후보에게 불리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와 반대가 되면 결과도 반대로 발생합니다. 선거구 내적 판세로는 선거구 내의 혈연, 지연, 학연의 구도를 말합니다. 혈연, 지연, 학연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시골 선거로 갈수록 같은 성씨는 우리는 식구다, 우리는 형제다 라는 의식이 짙게 깔려 있어 쉽게 동조하고 단합합니다. 또한 전통 있는 학교 출신들은 신흥학교보다 동창회나 동문회, 산악회, 골프회 등이 훨씬 잘 조직되어 있고 단합도 잘 되어서 선거 조직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호남 향후회, 충청 향후회, 영남 향후회 등 출신지가 어디냐에 따라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서 서로 결속합니다. 이 외에도 해병 전후회, 특전사 동지회, 각종 체육단체나 사회단체 등이 있습니다. 후보가 어느 지역 출신이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이처럼 지지 기반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향후회와 관련해서 대표적 사례를 들자면 안산 지역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산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1990년을 전후로 해서 안산시가 형성될 때 호남 출신들이 대거 입지해 호남 향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물입니다. 인물이란 개인의 이력을 얘기하는데 선천적인 부분과 후천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부분으로는 개인의 성, 인종, 나이, 가족관계, 출신지, 신체적 상태 등이 있으며 후천적인 부분으로는 학력, 직업, 종교, 정치적 이념, 경제적 조건, 선거 경력, 결혼 생활, 자녀관계, 병역관계, 범죄 기록, 평판, 도덕성과 관계된 사생활 등이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긴장 상태였던 시절에는
병역의 의무를 마쳐야 되는 것은 필수였고 자익과 연관된 후보자는 빨갱이라 몰려 아예 출마조차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성범죄, 직장갑질, 음주운전, 학교폭력과 관계된 부분을 강하게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물과 관련하여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후보자의 비전과 리더십입니다. 어떤 후보자가 우리 지역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우리 지역을 가장 잘 발달시킬 수 있을런지의 여부입니다. 또 어떤 후보자가 우리 지역민들의 갈등을 해소하여 모두 단결하게 만들고 지역민들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어느 후보가 희생정신이나 봉사정신이 더 투철한 사람이냐 등입니다. 또 과거에는 단점이었던 요소들이 현대에 와서는 시대가 바뀌어 본인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장점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무엇을 알라치면 암탉이 설치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여 여성들을 비하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 노년층이 급격히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 노인 복지 문제나 육아 보육과 관련된 여성분들의 섬세함과 감성들이 오히려 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인물과 관련된 요건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이명박 대통령을 들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BBK 주가 조작, 도곡동 땅 문제 등 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역사상 최대 표차인 22.6%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2007년 당시에는 IMF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그 여파로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는 현대건설 회장을 역임하며 성장 주도형 산업 현장에서 실물 경제를 직접 경험한 후보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장 재직 시절 청계천 복원과 버스 전용 차량대 실시, 지하철 환승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공시킨 경험을 갖고 있는 후보였습니다. 그러자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무엇이든 맡기면 해낼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그 결과 많은 표차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물은 선거구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본인의 역량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세 번째는 이슈입니다. 이슈는 정책을 포함합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강점을 경쟁 상대의 약점과 함께 부각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께서는 가장 강한 이슈인 반면 경쟁 후보자에게는 가장 약한 이슈를 먼저 부각시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장 강한 부분이 노인 복지인데 하필 경쟁 상대가 가장 약한 부분이 노인 복지라면 노인 복지 이슈로 상대방을 먼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격을 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둑을 둘 때 선수를 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둑 기사들이 바둑을 둘 때 어떤 기사가 선수를 잡아 계속 공격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 공격을 계속 방어만 하다가 본인의 실력을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패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선거에서 이슈로 먼저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장점인 이슈로 상대를 계속 몰아붙이면 상대는 그 공격 이슈를 방어만 하다가 본인의 특기를 아무것도 발휘하지 못하고 선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이 더 잘 아는 이슈로 상대방을 먼저 공격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경쟁 상대가 본인의 강한 이슈이자 여러분의 가장 약한 이슈로 여러분을 먼저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슈 싸움은 여러분이 강한 이슈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고 가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의 주요 이슈로는
선거구 내의 지역 현안, 범죄, 교육, 복지, 임금, 소득분배, 일자리, 환경 문제 등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이슈를 개발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이미지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 후보자의 이슈들을 놓고 평가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강한 이슈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슈를 발굴하는 능력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유권자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들어주기를 원한다면 유권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보는 유권자들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슈와 관련하여는 차후 별도로 시간을 내어 이슈 파이팅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경쟁 상대에 비하여 월등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슈 의제안으로 경쟁 상대를 반드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부분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거를 판가름하는 3대 요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거를 판가름하는 3대 요소로는 판세, 인물, 이슈로 구분했습니다. 판세는 선거구 외적 판세와 선거구 내적 판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거구 외적 판세는 후보자의 당적, 대통령의 지지도, 국민 경제 여부, 정부 시책 등이 있었고, 선거구 내적 판세는 선거구 내의 혈연, 지연, 학연, 속해 있는 조직이나 단체 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물이었습니다. 인물은 후보자 자신의 여건을 말하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선천적인 요인과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천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선천적인 요인은 성, 인종, 출신지, 나이, 신체적 요건, 가족관계 등이 있었고 후천적 요인으로는 직업, 학력, 종교, 정치적 이념, 경제적 조건, 선거 경력, 결혼생활, 자녀관계, 병역관계, 범죄기록, 평판, 도덕성과 관계된 사생활 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슈였습니다. 이슈는 본인이 가장 강한 동시에 상대가 가장 약한 것을 찾아 먼저 공격하여 상대방을 여러분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슈 영역 안으로 반드시 끌어들여 계속 공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